안녕하세요. 오늘은 HLS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S란 하이레벨 신테시스로 C나 C++로 프로그래밍한 코드를 합성하여 FPGA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IP를 만들 수 있는 개발 도구입니다. 기존에는 베릴로그나 VHDL이라는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이용하여 로직을 구현하고서 이를 FPGA에 프로그래밍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HLS를 이용하여 HDL 언어에 비해 보다 인간의 언어에 가까운 C, C++ 프로그래밍으로 FPGA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비바도 HLS를 통해 HLS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것입니다. 비바도 HLS는 비바도를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되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HLS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예제는 비바도 HLS 튜토리얼 챕터 6에 있는 디자인 어널리시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2019년 버전의 HLS 튜토리얼을 다운받습니다. 이 문서는 비바도 HLS를 만든 자일링스사에서 이 툴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세히 단계별로 설명해둔 튜토리얼 문서입니다. TCL 스크립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코딩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의 모든 과정을 직접 따라가면서 이해한다면 이후에 HLS를 활용한 FPGA 디자인 프로젝트를 만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중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챕터 6는 HLS의 샵 프라그마를 다양하게 적용해보며 가속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예제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튜토리얼 디자인 파일 링크를 쫓아 프로젝트를 다운받으신 후에 터미널을 열어서 TCL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비바도 HLS 프로젝트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확인해보고 비바도 HLS로 프로젝트를 엽니다. 프로젝트를 열고 소스를 클릭하면 dct.cpp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dct는 이산 코사인 변환으로 퓨리의 변환인 DFT와 유사한 변환인데요. 영상 처리나 신호 처리에 많이 사용되는 변환입니다. 우리는 이 코드가 어떻게 가속이 되는지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코드 안의 함수들이 어떻게 가속이 되는지 방법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T의 함수 안에 하이라키와 데이터 플로우를 따라가 보면 데이터를 DCT 사이즈만큼 반복문을 통해 2차원 행렬에 저장한 뒤에 DCT2D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write합니다. DCT2D에서는 DCT1D 함수를 통해 반복문으로 행과 열을 변환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복문으로 데이터를 씁니다. 이렇게 이 코드 안에는 많은 반복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인 CPU로 계산한다면 이러한 반복문을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지만 FPGA에서는 이를 병렬로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순서대로 처리하는 CPU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HLS를 이용하여 FPGA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문의 반복문들이 잇따라 있는 프로그램을 HLS를 통해 병렬 연산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적화된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병렬 연산을 함으로써 얼마나 프로그램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몇 가지 매트릭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신테시스를 하고 이 코드의 레이턴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서마리를 보시면 레이턴시는 총 3959 클락입니다. 여기서 DCT2D 펑션이 3668 사이클이고 인터벌이 똑같이 3668 사이클인데 이것은 한 함수가 끝나고 나서 다음 실행까지의 간격을 말합니다. 밑에 read와 write를 하는데 각각 144 사이클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iteration 인터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문에서 한 번 실행한 후에 간격 없이 바로 다음번 실행을 수행하기 때문에 144 사이클은 iteration latency가 18사이클을 8번 실행하여
144 사이클이 나온 것입니다. 비슷하게 이 DCT2D 함수로 들어가면 2D 함수는 low DCT 루프와 core DCT 루프가 각각 1688 사이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iteration latency에 trip count를 곱하면 1688이 나옵니다. DCT 함수는 가속하기 전에는 이런 큰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는데 HLS 프라그마를 적용하면서 얼마만큼 개선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을 새로 만들고 코드에 직접 샵프라그마 HLS 파이프라인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비바도 HLS GUI2를 이용한 프라그마 적용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다룰 BNN 핀큐에서는 직접 코드에 샵프라그마를 추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디렉티브에 가서 이너루프에다가 HLS 파이프라인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신테시스를 하고 리포트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디테일을 보시면 DCT2D의 레이턴시가 1797 사이클로 줄었고 리드와 라이트도 각각 64 사이클로 줄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LS 파이프라인은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펑션이나 루프의 시작 간격을 줄여줍니다. for 루프와 같은 반복문을 CPU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이전의 이터레이션의 read, compute, write의 과정이 끝나야 다음 이터레이션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이 되면 이전의 이터레이션이 read를 끝내고 컴퓨트를 하는 동안 다음 이터레이션을 위한 read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이터레이션이 write를 하는 동안 다음 이터레이션을 컴퓨트하는 동시에 또 그 다음을 위한 read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CT에서도 for 문에서 하나의 연산이 read, compute, write 될 때까지 다음 이터레이션은 가만히 있었지만 솔루션 2에서는 파이프라인이 적용되어 for 문 루프에서 하나의 이터레이션을 write 하는 동안 다음 이터레이션에 대한 컴퓨트를 하고 동시에 그 다음 이터레이션이 read 되어 한 개의 이터레이션 레이턴시는 동일하지만 보는 바와 같이 총 레이턴시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 이번에는 파이프라인의 위치를 바꿔볼 것입니다. DCT 이너 루프에 있던 파이프라인을 아우터 루프에 적용시킵니다. 일단 신테시스를 진행하면 또 레이턴시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프라인을 어느 반복문에 적용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코드에서 DCT1D 펑션을 여러 번 부르게 되는데 이때 이 함수가 포문의 바깥에서 보면 안쪽보다 더 많은 루프를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안에서 파이프라인을 적용시키는 것보다 더 인터벌이 긴 루프를 찾아서 파이프라인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DCT 펑션에 있는 블락램을 파티셔닝하여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솔루션을 새로 만든 다음에 DCT2D의 core in buff와 DCT의 buff 2D in에 HLS 파티션을 적용합니다. 디멘전은 2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신테시스를 한 뒤에 결과를 보면 속도가 좀 더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LS 파티션은 어레이를 쪼개서 더 작은 어레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어레이는 인풋 아웃풋 포트가 하나씩 있는데 이 어레이가 잘게 쪼개지면서 쪼개진 어레이에 각각 포트가 하나씩 생기고 그로 인해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레이 파티션을 할 때 여러 설정 옵션들이 있는데 타입은 어레이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설정하는 것이고 팩터는 설정한 디멘전을 몇 개로 나눌 것인지 설정하는 것이며 dim은 어레이의 디멘전들 중 어떤 디멘전을 나눌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DCT에서 core in buff array를 예로 들면 변수 이름이 있고 두 번
디멘전을 완전히 나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솔루션을 추가하여 이번에는 HLS 데이터 플로우를 적용할 것입니다. 먼저 탑 레벨 펑션인 DCT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Insert Directive를 누르고 데이터 플로우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신테시스를 하고 결과를 보면 레이턴시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LS 데이터 플로우는 펑션들을 파이프라인처럼 병렬 처리하는 것인데 한 펑션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 펑션을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펑션을 실행시키고 오퍼레이션이 다 끝나기 전에 다음 펑션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로 데이터 디펜던시가 없어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페어 리포트를 사용해 솔루션 4와 5를 비교해보면 인터벌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HLS 인라인을 적용해 볼 것인데요. 다시 솔루션을 추가하고 DCT2D에 HLS 인라인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신테시스를 하고 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벌이 매우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인라인을 사용하면 하이라키 구조에서 이 계층 구조를 약하게 하면서 DCT2D에서 행해지는 반복문 연산을 하위 모듈에서 하는 것이 아닌 탑 모듈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탑 모듈인 DCT에 적용되어 있는 HLS 데이터 플로우의 영향이 DCT2D 함수에도 적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벌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레이턴시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루션 5를 다시 가보면 DCT에서 DCT2D의 레이턴시와 인터벌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턴시와 인터벌이 비슷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가 끝날 때까지 거의 쉬고 있다는 뜻으로 병렬 연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함수 전체를 파이프라이닝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면 합성하면서 FPGA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이는 제대로 된 옵티마이제이션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탑 모듈에서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 함수의 병렬화를 이용해야 합니다. 탑 모듈에서 데이터 플로우를 하여 DCT2D 내부에는 데이터 플로우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HLS 인라인을 통하여 탑 모듈과 하위 모듈 간의 관계를 깨뜨려 DCT2D도 병렬 연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C로 프로그래밍한 코드를 비바도 HLS2를 이용해 합성하고 HLS 프라그마를 추가하여 가속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핑큐를 활용한 BNN 핑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